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4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핵심 모의고사 실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맡은 백윤창 강사인데요. 이번 시간에서는요, 우리 기본서에 그 뒤에 달려있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문제 있죠? 자, 두 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풀이를 저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쭉 달리게 되면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쓰러지시니까 제가 끊어서 그래서 1번 기본 모의고사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제 풀고 잠시 쉬었다가 또 21번서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OX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매수자에게 매수 금액의 0.3%를 증권거래소 등으로 원천 징수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매도자에게 매도 금액의 0.18. 예. 그래서 자, 요거를 해야 되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푸실 수가 있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OX 문제인데요.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자, 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게 문장이 뭡니까, 이게. 자, 여기서 청약일로부터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6개월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문장을 좀 바르게 만들려고 하면, 자,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좋은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틀렸다라고 이제 간주하시고 정답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계약자는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자, 이 지문은요, 너무 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그래서 O라고 여러분들께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변액보험의 월납계약의 경우 매월 계약 해당일에 증가하는 특별 계정의 계약자 보유자 수는 동일하다. 동일하지가 않죠. 우리 기준 가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자 수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X 표시를 하시는 게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죠. 예, 우리 사지선다형. 예, 모르면 또 이렇게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학습자분들께서는 합격의 길로 가야 되니까 내용을 알고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금융시장 및 상품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거예요. 자, 틀린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환매 조건부 채권, 통화, 안정증권,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자,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단기 금융상품은요, 유동성이 높고, 장기 금융상품에 비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잦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당연히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금융시장을 우리는 자금시장이라고 하고 장기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단기, 장기를 나누는 건 1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근데 4번은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 발행하는 걸 뭐 정크본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틀린 문장이 되니까 4번을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6번은요, 다음 중 기준금리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 일단 1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에 발표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지문 자체가 일단 틀린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근데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기준금리는 콜금리에 영향을 즉시적으로 미치기도 하고요. 또 실물 경제에 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자, 이렇게 우리 그 금융상품 중에 어떤 특정 상품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중에 하나가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인데, 자, 일단은 그 한국수출의은행은 발행할 수 없다. 예,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도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단순 암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행 정기 예금의 양도성을 부과한 예금증서다. 원래 우리 그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통장 주잖아요. 그거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에 양도성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자, 개인 법인명 금융회사 매입할 수 있다. 자, 근데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이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유상증자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보기에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새로 발생되는 주식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에 비례해서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자, 이것은 뭐예요? 주주 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 맞추기에 해당되는 문제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출제 경향이 좀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은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거래소에서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증권의 상하포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좀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가격 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자, 몇 프로? 자, 여기서는요, 30%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겠죠. 9번에 1번. 자, 이것은 또 역시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10번은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요. 자, 여기서 일정 투자 기간 중에 실제로,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실제로 실현된 거네. 자, 그러니까 요런 단어를 딱 기억하시면 일단 만기 수익률 같은 거 아닐 것 같고요. 그죠?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자의 재투자 수익과 자본 수익 합계액이 실현, 총 이익에 대한 거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되겠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실익이 있다. 실효 수익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은요, 다음 같은 연간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맞는 것은 사실은 좀 질문이 좀 얄딱국지하죠. 왜냐하면 종합소득의 대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자, 요거는 조금 좀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지문에 축제됐던 거니까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대상이 뭐냐 이겁니다. 자, 일단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가니까 일단 제껴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해당되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해당돼요. 그런데 또 이자 및 배당소득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되는데 자, 그것은 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과세와 그 다음에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금융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1,000만 원이니까 자, 분리과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과 사업소득 2천만 원과 근로소득의 1,500만 원을 더한 자, 3,500만 원. 자, 그래서 1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2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 풀도록 하죠. 다음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인 분리과세 세율로 맞는 것은 자, 이것도 단순 암기인데요. 자, 12번에 3번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방소득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는 15.4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 책임증금의 개념의 구성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1번 볼게요. 생명보험의 상품은 피보험자의 위험을 변화에 따라 매년 법령 변경되는 자연법령 책임증금을 적립한다. 자, 자연법령을 책임증금에 적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균법령을 적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3번에 일단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자,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보험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놓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책임증금의 대부분은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한 보험료 적립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계약 초기 수입보험료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은 계약 후반기에 역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립한 것을 말한다. 그걸 책임 준비금이다. 책임을 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용어풀이 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을 여러분들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14번 다음 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그래서 여기 자,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된 계약을 특별부활, 우리 보험계약의 특별부활과 같은 건데요. 자, 여기서 누구의 명의를 누구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보험 수익자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친절하게 또 제가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4번의 1번입니다. 다음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 틀린 거, 또 맞는 거, 틀린 거. 자, 근데 지문을 읽다 보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를 komkom히 봐야 돼요. 자, 1번. 보험계약 유지 기간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 과세계획에서 비과세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건 틀렸죠. 자, 그래서 15번에 일단 정답은 1번서부터 시작되네요. 자, 근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 이자 소득세 14%를 원천 징수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보험차 비과세가 가능한 보험계약 종류에는 일시나 저축보험, 월정리식 저축보험, 그다음에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질문. 보험 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가서 1번이 되는 거죠. 1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6번은요. 자, 우리 연간 연금 수령 한도인데요. 자꾸 교재 우리 공식이 나와 있죠. 공식은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뭐예요? 자, 그래서 130%. 자, 130%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7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특별 계정과 일반 계정의 자산은 상호 매매 교환이 가능하다. 자, 맞게 설명한 거니까 17번에 1번은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 특별 계정을 운용한다. 자, 보험회사의 권익이 아니죠. 예, 보험 계약자죠. 그다음에 3번 일반 계정의 경우 보험 계약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보험료를 운용한다. 구분하지 않죠. 일반 계정은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정의 경우 보험료 운용 결과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건 이건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조금만 생각하면 역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8번입니다. 자,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하라는 거, 틀리게 설명한 것을 찾아주라는 거. 자, 1번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 기본보험과 변동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최저보증 설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GMDB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거 맞는 내용이고요. 1번도 맞다고 동그라미를 쳐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 변액 유니버설 보험 보장의 변동보험이 없는 형태가 판매가 금지되었다. 자, 이거는 좀 생뚱맞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변액연금보험은 중도 사망 시 기납입 보험료 등으로 자, 최저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장한다. 요건 맞는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3번.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다음 중 일시납 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 상품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셨고 교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경우는 보장성이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장성만 골라주자 이거죠. 자, 그러면 변액종신보험은 당연히 보장성이라는 거 아실 거고, 변액유니버설 보험은 적립보험과 보장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장형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시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20번 문제 풀고요. 이제 잠시 쉴 건데요. 자,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죠. 변액보험 보증 옵션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 올해 뭐 GMDB니, GMAB니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요런 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자, 보니까 최저 중도 인증금 보증 GMWB라고 하는 것은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액연금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변액연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킹해 주시고요.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그냥 맞게 설명하는 거 찾아주는 거예요. 자, 2번 최저연금 보증은 기납입 보험료 등 약정된 보증 금액을 연금 개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으로 보정하는 옵션이다. 자, 여기선 GMIB가 아니라 GMAB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GMAB는 자,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제를 특별계정에서 운영할 경우 자, 특별 투자 성격에 관계없이 연금제원의 일정 수를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옵션이다. 예, 전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라고 하는 GMDB는요, 변액종신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자, 모든 보험에 적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GMDB는 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0분의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모의고사, 자, 1형에서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우리 잠시 좀 쉬었다가 머리 좀 환기시키시고 21번부터 다시 우리 정신 줄 잡고 한번 문제를 또 한번 힘차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